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혹시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영상을 건너뛰고 싶지 않으셨나요? 실은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2019년 발표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무의식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정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0.03초라는 극히 짧은 순간 동안 다양한 단어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일부는 중립적인 단어였고, 일부는 죽음, 관, 묘지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과 함께 죽음 관련 단어를 볼 때는 그 단어를 어느 정도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얼굴과 함께 죽음 관련 단어가 나타났을 때는 마치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죽음 불안 방어 기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뇌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그런 정보를 차단한다는 것이죠.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죽음을 의식하며 산다면 불안과 공포에 압도되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죽음이라는 생각을 멀리 미뤄두는 전략을 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은 가장 신비롭고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죽음의 의미를 탐구해왔고, 종교는 사후 세계에 대한 다양한 답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제 죽음의 순간 우리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이 발견한 죽음의 비밀들을 함께 탐험해보겠습니다. 경고하건대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영혼의 무게를 재려던 의사. 이야기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1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헤이버힐이라는 작은 도시에 덩컨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맥두걸 박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영혼이 실제한다면, 그리고 죽는 순간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면 그 순간 몸무게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대담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결핵 말기 환자들을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는 실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1901년 4월, 첫 번째 환자가 그의 실험실로 옮겨졌습니다. 맥두걸은 침대 크기의 정밀 저울을 특수 제작했습니다. 이 저울은 5.6g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장비였습니다. 환자는 저울 위 침대에 누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맥두걸은 환자의 호흡, 맥박, 그리고 저울의 눈금을 끊임없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20분, 환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울의 눈금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21, 3g, 4분의 3온스, 감소했습니다. 맥두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무게를 쟀다. 하지만 한 번의 실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에서는 32g이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죽는 순간 14g이 줄었다가 1분 후 다시 28g이 더 줄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자의 경우 저울의 결함으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여섯 번째 환자는 죽는 순간 11g이 줄었다가 몇 분 후 28g이 더 감소했습니다. 결과는 일관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였죠. 그런데 맥두걸 박사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환자의 21.3g이라는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5건의 실험 결과는 저울 결함, 환자의 경련, 실험 환경의 문제 등을 이유로 무료라고 주장했습니다. 1907년, 그는 자신의 연구를 아메리칸 메디신이라는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물질적 실체로서의 영혼에 대한 가설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일면에 내서 특필했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21g. 전 세계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뤘고, 맥두걸은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보스턴의 의사 아우구스투스 클라크는 신랄한 비평을 발표했습니다. 체중 감소는 죽는 순간 멈추는 바람과 호흡 때문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수분 증발이 일어나지 않으니 당연히 측정값이 변하죠. 이건 영혼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맥두걸은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실험의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15마리의 건강한 개를 독약으로 죽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개들이 죽는 순간 체중 변화를 측정했는데 놀랍게도 개들에게서는 체중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맥두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개에게는 영혼이 없으니 체중이 줄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인간만이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다. 동물학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연구는 과학계에서 완전히 외면받았고 추가 연구 자금을 얻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맥두걸은 1920년 실위에 빠진 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21g의 영혼이라는 이야기는 대중문화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이를 제목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기억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폐기된 연구였지만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할까요?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샵샵 2부. 인류는 왜 영혼을 믿을까? 영혼에 대한 믿음은 맥두걸 박사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인류 문화에서 영혼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약 1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에서도 위도적인 장례의식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시신 주변에 꽃가루가 배치되어 있었고 돌도끼와 음식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다른 세계로 여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시사합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초기 무덤들은 더욱 정교합니다.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 터키 괴베클리 테페 유적, 이집트 피라미드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항상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캐나다 퀸즈 대학교의 발전심리학자 제시 베링 교수팀은 흥미로운 실험으로 이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연구팀은 3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줬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숲을 걷다가 악어에게 잡아먹힙니다. 생쥐는 죽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죽은 생쥐의 뇌는 아직 작동할까요? 죽은 생쥐는 배가 고플까요? 죽은 생쥐는 무서움을 느낄까요? 죽은 생쥐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까요? 어린 아이들, 3에서 6세, 은 신체 기능에 대해서는 죽음을 이해했습니다. 뇌는 안 움직여요. 심장도 안 뛰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배는 고플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엄마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음의 개념을 전혀 교육받지 않은 3세 아이들도 이런 경향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문화적 학습이 아니라 타고난 인지 경향임을 시사합니다. 베링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것을 마음 이론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은 사람도 여전히 생각하고 느낀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수렵채집 시대, 우리 조상들은 작은 집단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죽으면 그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능력은 집단의 지식을 보존하는 방법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조상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본다. 죽은 자들이 사는 다른 세계가 있다.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런 믿음들이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문화를 조사한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기록된 1000개 이상의 문화 중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문화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태는 다양했지만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가 계속된다는 믿음은 보편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저승과 삼도천, 이집트의 두아트, 그리스의 하데스, 북유럽의 바랄라, 불교의 윤회,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해왔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을까? 물질이 아닌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까? 우리의 의식은 정말 뇌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죽음의 순간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후에도 뇌는 살아있다. 2013년 미시간 대학교 의과대학의 지모 보르지긴 신경과학 교수 연구팀은 대담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연구팀은 9마리의 실험용 쥐의 두개골에 미세 전극을 이식했습니다. 이 전극들은 뇌의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전기 신호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쥐들을 마취시킨 후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실험은 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승인을 받았고 쥐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뇌파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0에서 3초, 심장 정지 직후. 심장이 멈췄지만 뇌로 가는 혈류는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성으로 혈액이 계속 흐르고 있었죠. 뇌파는 여전히 정상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가 혼재된 일반적인 각성 상태의 뇌파였습니다. 3에서 8초, 위식의 변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뇌파 패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파파, 8에서 13Hz와 세타파, 4에서 8Hz가 지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패턴은 깊은 명상 상태나 렘 수면 중에 나타나는 패턴과 유사했습니다. 마치 뇌가 꿈을 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8에서 30초, 위식의 폭발. 그리고 가장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멈춘 지 약 10초 후, 뇌 전체에서 갑자기 강렬한 감마파, 25에서 100Hz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감마파는 뇌파 중 가장 빠른 주파수 대역입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인지 처리, 집중적 주의, 위식적 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상 고승들이나 고도로 집중한 상태의 사람들에게서 관찰되는 패턴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감마파의 강도가 정상 상태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뇌가 마지막 순간에 극도로 깨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르지긴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뇌가 죽어가면서 단순히 활동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뇌는 죽음의 순간에 가장 활발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뇌의 서로 다른 부위들 간의 연결성이 평상시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이 평소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통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뇌가 죽어가는 순간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통합된 위식 경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초 이후, 침묵. 약 30초가 지나자 뇌파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신경세포들이 더 이상 전기 신호를 생성할 에너지가 없었던 것이죠. 1분이 지나자 뇌파는 거의 평평한 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우 작은 전기 활동이 몇 분 더 지속되었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게 살아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2013년 PNAS 미국 국립과학원에보라는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임사체험,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 NDE, 위 신경과학적 근거로 해석했습니다. 죽음에 근접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보고하는 강렬한 경험들, 밝은 빛, 터널, 평화로운 느낌, 시간이 느려지는 감각, 이 모두가 20-30초 동안의 뇌 활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실험용 쥐가 아니라 실제 인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죽음에 근접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사부, 임사체험의 미스터리. 저는 제 몸 위에 떠 있었습니다. 천장 근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위사들이 제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고요했죠. 이것은 심정지 후 소생한 한 환자의 증언입니다. 이런 경험을 임사체험,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 NDE라고 부릅니다. 2017년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의학과 연구팀은 지금까지 수행된 임사체험 연구 중 가장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심정지나 심각한 외상 후 소생한 122명의 환자를 면담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의 약 40%가 임사체험을 보고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경험이 놀랍도록 유사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임사체험 요소들, 유체이탈 경험 37%, 자신의 몸 밖에서 상황을 관찰하는 느낌, 밝은 빛 23%,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 자신을 감싸는 경험, 터널 20%,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향해 이동하는 느낌, 생애 회고 13%,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경험, 이미 죽은 사람과의 만남 18%,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경험, 극도의 평화와 행복 56%,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황홀감, 시간 왜곡 32%, 시간이 느려지거나 멈춘 것 같은 느낌. 한 환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끝에 밝은 빛이 보였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으로 가고 싶었죠. 그리고 갑자기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경험의 생생함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환자들에게 임사체험의 기억과 실제 살아있을 때의 다른 기억들을 비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임사체험을 어떤 실제 기억보다도 더 생생하고 선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혼식, 아이의 탄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보다도 더 실제감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경험은 어제 일어난 것처럼 선명합니다. 제 결혼식은 희미하게 기억나지만 저 빛의 터널은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임사체험은 문화권을 초월해 나타납니다. 서양, 동양, 아프리카, 남미, 어디서나 유사한 경험이 보고됩니다. 물론 해석은 다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천사나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힌두교 문화권에서는 야마, 죽음의 신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 빛, 터널, 평화는 동일합니다. 회의론자들의 설명. 물론 모든 과학자가 임사체험을 사후세계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뇌의 생리적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산소 부족 가설.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시각 피질이 무작위로 활성화되어 빛과 터널 같은 환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엔돌핀 분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는 대량의 엔돌핀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것이 극도의 평화감과 행복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측두엽 발작. 측두엽이 자극받으면 유체이탈 경험, 기시감, 데자부, 종교적 환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환자들은 심정지 중에 일어난 실제 사건들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자신의 몸 밖에서 관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의료진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죠. 가장 유명한 사례는 팸 레이놀즈라는 여성의 경우입니다. 1991년, 그녀는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체온을 10도까지 낮추고, 심장을 멈추고, 뇌에서 모든 혈액을 빼냈습니다. 뇌파는 완전히 평평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죠. 하지만 팸은 수술 과정을 상세하게 기억했습니다. 의사들이 사용한 특수 톱의 모양, 간호사들의 대화, 심지어 수술실에서 흘러나온 특정 음악까지 모든 것이 의료진의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뇌파가 평평한 상태에서 이런 경험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5부 죽은 뇌를 되살린 실험. 2019년 4월 17일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한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제목은 사후 4시간 경과한 돼지 뇌의 세포 기능 회복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 뉴스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죽은 뇌를 되살렸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일대학교 신경과학과의 레나드 세스탄 교수 연구팀은 놀라운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도축장에서 방금 죽은 돼지 32마리의 머리를 확보했습니다. 돼지들은 식용으로 도축된 것이어서 윤리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돼지가 죽은 지 정확히 4시간 후 두개골을 열고 뇌를 적출했습니다. 4시간이면 뇌세포 대부분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는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뇌였죠. 하지만 세스탄 교수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브레인라는 특수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심장과 비슷하지만 뇌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브레인은 특수 제작된 인공혈액을 뇌혈관에 주입했습니다. 이 인공혈액에는 산소, 포도당, 에너지원, 신경보호 화학물질, 응고 방지제,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상 체온인 37도로 유지하면서 뇌에 순환시켰습니다. 첫 1시간, 침묵.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뇌는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긴장했습니다. 4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었을까? 2에서 3시간. 부활의 징조. 그런데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자 일부 신경세포들이 포도당을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포 대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수축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혈관의 근육세포들이 살아났다는 의미였습니다.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염증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뇌가 손상을 인식하고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4에서 6시간, 전기 신호의 귀환. 가장 놀라운 순간이 왔습니다. 개별 신경세포에 전극을 꽂고 전기 자극을 주자 신경세포가 반응했습니다. 활동 전이 액션 포텐셜라 불리는 전기 신호를 생성한 것입니다.
죽은 지 4시간이 지난 뇌의 신경세포가 다시 전기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상태는 36시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36시간 동안 죽었던 뇌가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없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의도적으로 뇌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공혈액에 뇌파 활동을 억제하는 화학물질을 넣었습니다. 왜일까요? 세스탄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돼지의 뇌가 의식을 회복한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윤리적 재앙입니다. 몸도 없이 뇌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깨어난다면 그 돼지는 무엇을 경험할까요? 극심한 공포와 혼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실험 내내 뇌파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만약 의식을 나타내는 뇌파 패턴이 나타나면 즉시 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실험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개념을 뒤흔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의학적 정의도 문제가 됩니다. 뇌사는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뇌파가 사라지면, 아니면 뇌세포가 완전히 죽으면. 이 실험에서 뇌세포들은 4시간 후에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는 뇌사 판정 후 빠르게 장기를 적출합니다. 하지만 만약 뇌가 회복될 수 있다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에게도 가능할까? 세스탄 교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희망을 받습니다. 심정지 후 너무 늦게 발견된 환자, 익사사고, 저체온증. 현재는 구할 수 없는 환자들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언제 장기 기증을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소생을 시도해야 할까요? 누가 그 결정을 내릴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 만약 뇌를 되살린다면 그 사람의 기억과 인격은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부 과학자들은 더 급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6부, 디지털 불멸의 꿈. 2030년이 되면 우리는 죽음을 선택사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학자이자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의 말입니다. 그는 마인드 업로딩 이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인물입니다. 마인드 업로딩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뇌의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복사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각 신경세포는 수천 개의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의 패턴, 시냅스의 강도,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와 양.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억, 성격, 의식을 만듭니다. 만약 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스캔하여 컴퓨터에 재현할 수 있다면 그 디지털 복사본은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백업이 있으니까요. 하드웨어가 고장나면 다른 컴퓨터로 옮기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2014년 MIT 연구팀은 선충이라는 작은 벌레의 뇌를 완전히 스캔했습니다. 선충의 뇌는 300여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각 신경세포의 연결을 지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레고 로봇에 업로드했습니다. 놀랍게도 로봇은 프로그래밍 없이 선충처럼 행동했습니다. 장애물을 피하고, 음식을 찾아가고, 위험을 회피했습니다. 물론 선충과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 약 100조 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충보다 약 300억 배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는 100억 유로를 투자하여 인간 뇌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브레인 이니셔티브는 뇌의 모든 신경세포를 개별적으로 기록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넥텀은 더 직접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들은 사망 직후 뇌를 특수 화학물질로 보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은 뇌의 구조를 분자 수준까지 보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보존만 가능하고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넥텀의 CEO 로버트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 후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미 25명이 등록했고 각각 $1만 예약금을 지불했습니다. MIT, 구글,
페이스북의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학적 딜레마.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이 당신의 뇌를 완벽하게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당신과 똑같은 디지털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 복사본은 당신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격, 습관, 선호도가 똑같습니다. 당신처럼 말하고, 당신처럼 생각합니다. 질문, 그것이 당신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복사본일 뿐, 당신 자신은 아닙니다. 철학자 데렉 파핏은 이를, 분기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스캔 과정에서 원본인 당신이 죽지 않는다면, 당신과 디지털 복사본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둘 다 진짜 당신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백히 둘은 다른 개체입니다. 또 다른 문제, 연속성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연속적인 의식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스캔 과정에서 이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디지털 복사본이 깨어날 때, 그것은 당신의 연속인가요? 아니면 당신과 비슷한 새로운 개체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저는 회의적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사진이 진짜 저가 아니듯, 디지털 복사본도 저를 재현한 것일 뿐 진짜 저는 아닐 것입니다. 원본인 저는 여전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저에게 여전히 끝입니다. 디지털 복사본이 계속 살아간다 해도, 그것은 저의 계속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아라는 것 자체가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들 때 의식을 잃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사람이 어제 잠든 사람과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교체됩니다. 7년이 지나면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뀝니다. 그럼 7년 전이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은 사람인가요? 어쩌면 정체성이란 연속적인 패턴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고 물은 바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같은 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질문들의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7부.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영혼의 무게를 재려던 의사부터, 죽음의 순간 뇌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들, 임사체험의 미스터리, 죽은 뇌를 되살린 실험, 그리고 디지털 불멸의 꿈까지. 과학은 죽음의 과정을 점점 더 자세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심장이 멈춘 후에도 30초 동안 뇌가 극도로 활성화된다는 것을 압니다. 죽은 지 4시간이 지난 뇌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의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어쩌면 이런 질문들에는 과학적 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철학과 개인의 믿음의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용기.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 삶을 더 의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외부의 기대, 자존심, 당혹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은 죽음 앞에서 모두 사라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게 되죠.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죽음 각성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죽음을 상기시킨 사람들은 더 의미 있는 활동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물질적 가치보다 경험적 가치를 더 중시합니다. 더 관대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합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살아가기. 저는 오늘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15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어제는 내일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언젠가, 다음에,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나요? 오늘 하세요. 오래 미뤄둔 꿈이 있나요? 오늘 시작하세요. 후회하는 일이 있나요? 오늘 바로잡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귀 기울이세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 질문.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회사에 갈까요? SNS를 확인할까요? 텔레비전을 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것입니다. 자연을 감상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것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문장의 마침표처럼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가집니다. 과학이 언젠가 죽음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끝이 없다면 매 순간이 소중할 이유가 있을까요? 시간이 무한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까요? 어쩌면 죽음이 있기에 삶이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마치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선물이니까요. 영어로 현재를 프레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전트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사체험이 실제 사후세계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뇌의 생리적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